수많은 기업이나 개인들은 사업이나 직업에서 성공하기 위해 너도나도 혁신을 꿈꿉니다. 고영석님과 신영준님이 지은 일치월장이라는 책에서는 일을 잘하기 위한 8가지 원리 중 하나로 혁신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혁신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세계에서 가장 비싼 그림 중 하나인 알제의 여인들입니다. 2015년 전직 카타르 총리에게 2천억 원 가까운 금액으로 낙찰된 바 있습니다. 누가 그린 그림인지는 아시겠죠? 맞습니다. 바로 파블로 피카소입니다. 그는 어떻게 20세기 최고의 화가가 되었을까요? 천부적인 소질 때문일까요? 드로잉 12,000점, 도자기 2,800점, 유화 1,800점, 조각 1,200점. 피카소가 남긴 작품의 숫자입니다. 질보다는 양. 이것이 바로 피카소가 미술계를 혁신한 화가로 역사에 남게 된 비결입니다. 1975년 당시 17살로 독일에서 가장 어린 콘서트 기획자였던 베라 브란데스는 미국의 유명한 재즈 피아니스트였던 키스 제럿의 연주회를 열기로 합니다. 연주회 당일 콘서트장을 방문한 베라 브란데스는 피아노 튜닝도 전혀 되어 있지 않고 건반 몇 개는 소리조차 나지 않았으며 페달까지 고장나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도저히 연주회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베라 브란데스는 연주를 포기하고 미국으로 돌아가려는 키스 제럿에게 포구를 맞으며 애원합니다. 결국 키스 제럿은 10대 소녀의 간절한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연주에 나서게 되죠. 키스 제럿은 이상한 소리가 나는 고음 부분을 피해 중간음을 많이 사용했고 소리를 크게 내기 위해 서서 연주하기도 합니다. 놀랍게도 이날 연주 실황을 담은 쾰른 콘서트 앨범은 무려 350만 장이나 판매되는 대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베라 브란데스나 키스 제럿 모두 결핍을 탓하지 않고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했기 때문이죠. 로드 아일랜드 디자인 스쿨에 재학 중이던 조 게비아는 룸메이트인 브라이언 체스키와 함께 멋진 사업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옛 친구 네이선 블레차르지크라는 하버드 출신 프로그래머를 사업에 끌어들이죠. 이렇게 모인 세 사람은 창업 후 3개월 이내에 의미 있는 성과가 나오지 않으면 그만두기로 하고 회사 하나를 설립합니다. 그 회사 이름은 바로 에어비앤비. 추정 기업 가치 33조 원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회사가 되었죠. 자신들 스스로 3개월이라는 한계 상황에 밀어넣은 결과였습니다. 질보다는 양이 중요합니다. 너무 높은 질을 만족시키기 위해 준비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정작 도전해볼 기회는 줄어듭니다. 많이 도전하면 그만큼 성공 기회도 많아집니다. 통산 563개의 홈런에 1702타점을 올리고 월드시리즈 우승을 5번이나 차지한 메이저리그 전설의 타자 레지 잭슨은 메이저리그 최다 삼진 기록 2597개의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결핍을 탓하지 않습니다. 부족한 가운데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현재 사용할 수 있는 도구와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면 좋은 결과를 얻게 됩니다. 혁신은 풍족함이 아니라 부족함에서 시작되기 때문이죠. 한계 상황을 즐길 줄 알아야 합니다. 데드라인을 정해놓으면 절박함이 생기고 이때 생긴 절박함은 혁신의 중요한 재료 중 하나가 됩니다. 1999년 캐나다에서 시작된 해커톤이라는 행사는 48시간이라는 제한 시간을 두고 새로운 시제품이나 프로그램을 개발합니다. 2일이라는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성과를 올리는 것을 보면 데드라인의 힘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결국 자신이 꿈꾸는 혁신을 이루어내는 사람은 람보와 같은 사람일지 모릅니다. 람보는 조준보다는 난사를 통해 질보다는 양을 추구했고 헬멧이나 멋진 전투복이 없다고 결핍을 탓하지 않았으며 광산굴에 갇히거나 도와주는 사람은 없었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고 한계 상황을 즐겼습니다. 여러분, 혁신을 꿈꾼다면 람보가 됩시다.